사회가 좀 우울하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송년회 시간, 새해 맞는 시간 이럴 때 원래는 좀 술자리도 좀 있고 네. 서로 대화 나누고 유쾌하게 보내는 그런 시간이 많은 법인데 대형 참사도 참사를 겪고 하다 겪어서. 보니까 서로 애도하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자제하는 느낌이에요. 그래서 나라 걱정에 또 사람들이 모임을 자꾸 취소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에는 원래 술자리가 좀 늘죠. 그렇죠. 사회가 변했다고 하지만 연말은 이제 핑계 삼아서 오랜만에 얼굴 좀 보고 대화 나누고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도 상호간에 축복도 하고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또 술을 한 잔, 두 잔 이렇게 서로 나누다 보면 마음도 가까워지고 그런 거 아닐까요? 그렇죠. 그런데 이제 술이라는 게 뭐 좋은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술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. 그게 문제죠. 맞아요. 순기능만 있으면 좋은데 안 좋은 기능들이 있으니까. 그러니까 아주 술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소통의 윤활유. 네. 이 소통이 잘 된다는 거예요. 한잔 하면. 그렇죠. 주거니, 예. 받거니. 그리고 형님, 아우님 해가면서 서로 어울릴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줘요. 그게. 그런데 사실은 술은 1급 발암물질이래. 그렇대요. 1급 예. 발암. 분해될 때 생성되는 그 아세트알데히드라는 거 있잖아요. 이건 화학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은데 아세트알데히드는 독성이 강한 물질이 아주 독성이 강해. 그리고 DNA를 손상시켜요. 네. 세포 복구를 방해하고 뭐 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거죠. 호르몬의 변화에도 촉진하고 영양 흡수도 방해하고 뭐 간경화로 인해서 간암을 또 발생시키기도 하고 네. 이런 무서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걸 버리지를 못해. 그게 주는 하여튼 뭐가 있다는 거예요. 좋은 영향도 주죠. 뭐 일을 좀 매끄럽게 술자리에서 좀 자연스럽게 얘기하다 보면 매끄럽게 일이 가는 경우도 있고 좀 어색한 사이가 좀 친해지는 경우도 그렇지. 있고. 예. 낯선 사람들이 서먹서먹하게 있다가도 한 잔 주거니 맞거니 하다 보면 가까워지고 일단 해설이 돼. 혀가 풀려서 그렇죠. 뭐 말이 조금 이제 늘죠. 그래서 이제 소위 수다산매경이라는 게 생기는 건데요. 누구나 이걸 부정할 수 없어요. 좋은 점이 있다는 거를. 그러다 보니 간혹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나오죠. 예. 그 중에 취중 취중진담. 아이고. 그 노래 제목도 있는데 김동률 씨 그렇습니까? 노래. 그 노래 참 재밌는데 저 가사도 재밌고 가사도 아주 재밌- 좋아요. 예, 좋은데 취중진담. 진담이라는 노래가 이게 있는데 사고가 은근히 많죠. 취중 진담의 사고가 안아야 될 말들을 꼭 해가지고. 평소에 감추거나 억눌렀던 예. 억누르고 있었던 진심을 그냥 털어놔서 좋은 것도 있지만 이게 드러남으로써 서로 당황하는 일이 생겼어. 또 사실 너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라고 했는데 오버하다가 그래서 술을 좀 많이 드신 분들 그 다음날에 수습하느라고 여기저기 전화 걸어서 미안하다 그러고 뭐 사실은 이게 아니었다 그러고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. 그러니까요. 예. 그러니까 취중 진담이 어떻게 보면은 좋은 뜻인 것 같지만 술 기운을 빌어서 진심을 얘기한다 이런 얘기긴 한데 이게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은근히 있어요. 물론 술은 이제 관계를 좋게 하고 억눌린 감정을 또 해소시키고 그걸로 해서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문제 해결의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그렇죠. 그냥 이 담아둬야 될 얘기가 분명한데 이 술의 힘을 빌려서 그냥 쏟아내고 나면 그때 이제 담을 수가 없어. 자기 얘기만 하면 괜찮아요. 어떤 사람은 남의 얘기까지 비밀을 막 거짓말해서 얘기해가지고 그 다음날 막 수습하느라고 그러는 경우도 있고. 그러니까 술은 적당히 마셔야지 이게 오버되면 안 돼요. 언제나. 원래 이게 이제 화학적으로 보면 네. 그 약물의 하나로서 몸에 들어가면 안정을 주죠. 사람들 좀 편안해지고. 네. 뭐가 좀 불안하고 하다가 이게 한 잔 들어가면 그래도 좀 안정 편안해지는 듯한 느낌. 이완이 되고 그러니까 뭐 수면 유도에도 조금 도움이 되고 불안이 사라지는 긍정적인 효과도 보고 이러는 건데 이 말에 고개를 갸웃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. 아닌데? 왜? 술에 취하면 부어라, 마셔라, 주거니, 받거니 이 과정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방향으로 잘못 가는 수가 있어. 맞아요. 예. 뭔가 정신줄이 예, 나버려. 예.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진짜. 평소에 제어가 되고 자기가 통제하에 있던 감정이 분출하면서 심지어는 싸우는 사람도 생기고. 맞아요. 그거 제일 곤란해요.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기억도 못해. 그러니까 안정제가 아니라 이거는 불안을 그냥 폭발시키는 계기가 되는데. 안정제가 맞는데 억제력까지 안정시키는
억제를 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 자제력까지 안정을 시키니까. 꼭 잡고 있던 걸 풀어버리니 네. 폭발을 해가지고 맞아요. 사고가 된단 말이죠. 네. 참고 억제하는 능력이 분명히 있고 이게 필요한 건데 이것까지 안정을 시켜버리다 보니까 이제 막 그 억제했던 그 욕구들이 막 다 나오는 거죠. 막 네. 싸우고 목소리 높이고 큰 소리 치고 이러다 보면은 서로 기분 나쁘거든요. 평소 말수도 적고 아주 신중하고 남한테 그냥 공손하고 했던 사람이 그냥 돌변해가지고 맞아요. 뭐 이게 간이 커졌다고 그러지 배 밖으로 나옵니다. 이러면서 말을 함부로 하고 그냥 그걸 소위 우린 주사라고 그래요. 맞아요. 그게 이제 드러나는 사람은 한 번 드러나면 이제 경계 경보가 울리기 시작해요. 다음에 갈 때는 또 이게 반복되지 않나 보는데 반복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. 높아요. 예, 그렇죠. 그 습성화. 그게 주사가 되는 거죠, 그 사람의. 목소리 낮추다가 그냥 술 한잔 들어가면 목소리가 커지고 억제하다가 그냥 풀리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. 욱하면 인상을 쓰고. 그러니까 그래서- 취중진담이란 말이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. 취중진담은 남자들이 솔직히 이렇게 고백하고 싶은 여자의 눈치를 보고 막 못할 때 그 취중진담이라는 식으로 술 한잔 먹고 고백하고 이런 거는 좀 괜찮습니다. 뭐 예, 긍정적인 예, 거 이- 있지. 예, 그런 거는 괜찮은데 이런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이런 자기 억제력이 무너져가지고 막 다 나오는 성격을 부린다면은 그거는 정말 취중진담이 아니라 그거는 아니 그리고 터프하지 않다 해도요. 예. 이제 부하 직원의 단점을 내가 정말 가족 같아서 얘기하는 건데 말이야. 오해하지 말고 들어. 나 그런 말은 필요합니다. 안 해야 돼요. 그런 말은 가족 아니면 안 해야 돼요. 그런 말은. 안 해야 될 말을 그렇게 한다니까. 내가 이건 말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이런 말은 안 해야 됩니다. 그런 말까지 붙이면서 굳이 말할 필요 없는 거고. 그러니까 술의 힘을 빌려서 남에게 뭔가 전달하고자 하는 건 안 하는 게 나아요. 평상시에 자기가 안 했던 말이면 술을 먹었다고 해서 술김에 내가 하고 뭐 그 다음날 기억 안 나는 척 이런 거는 진짜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술의 힘을 빌려야 할 수 있는 말은 안 하는 것이 답입니다. 네. 말도 안 되게 생각이 될 때가 많거든요. 그러면 술 없이 어떻게 진심을 전달하냐고 묻는 사람이 있겠죠. 진심은 술이 없어도 전달되는 그렇죠. 겁니다. 왜 술만 같이 통과해서 진심을 전달하고자 하세요. 술이 없어도 나의 용기나 나의 어떤 능력으로 분위기로 진심을 전해야지. 술 먹고 할 말은 그게 뭐 효과도 좋지도 않고 그 말이 제대로 기능도 못해요, 솔직히. 그리고 자기 판단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걸 좋게 보지도 않습니다. 오죽하면 지금 요번에 지금 뭐 우리나라도 이렇게 된 게 다들 술 먹고 했나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술을 많이 마신다고 일단은 얘기가 돌면은 그 사람의 말을 막 신뢰하지 못하게 돼요, 솔직히. 그래서 적절하게 분위기를 타는 술자리, 분위기를 즐기면서 먹는 술 정도, 적절한 음주량을 지키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. 술자리에 힘을 빌어서 말하려고자 하면은 적절한 음주량을 유지해서 그냥 조금 고백 같은 거 그런 거 정도는 정말 예쁘게 봐줄 것 같아요. 술과 함께. 어떤 경우도 과학자나 의사의 이야기는 술은 한 방울도 안 먹는 게 제일 좋고 또 불가피하게 먹는다면 아주 소량으로 먹는 게 좋죠. 그럼요. 그리고 또 술자리에서 뭔가 얘기를 전하려 하더라도 내 입장만 생각하면 안 돼요. 상대방을 배려해서 저 사람이 아무리 술자리에도 이거 들으면 기분 나쁠까? 뭐 이런 생각을 한다 하면은 정말 하면 안 되는 얘기고 우리가 뭐 술자리 뭐 딱딱한 사무실의 공간보다 술자리에서 어느 정도 묻어가면서 얘기할 게 있다. 그런 정도지. 그리고 또 이 술자리 이후에 내가 만약에 이게 실수가 돼서 나중에 얘기가 돌려나 이런 얘기들은 절대 금해야 됩니다. 아무리 술자리여도. 대화도 이렇게 서로 상호간에 뭔가 배려를 하고 감정을 고려해야지 이게 술자리라고 해서 내가 술 많이 마셔서 넌 들어줘야 돼. 상대방은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술을 좀 즐기시고 내가 술 마시고 조금 실수를 하는 것 같다 이러신 분들은 술의 양을 정말 조절하는 게 필요합니다. 꼭 아셔야 돼요. 이제 요즘처럼 사회적 스트레스가 좀 높아지는 시기에 이제 술 마시면서 해소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이때 마신다고 그게 사라지는 일은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우리 함께 지혜를 모으고 또 국민적 의지를 결집을 해서 이제 바른 방향을 향해서 이제 국가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술은 적당히 분위기를 즐기시면서 지인들과 좋은 감정으로 연말 연시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. 아이고, 고맙습니다. 건강하시기 네, 늘 바랍니다. 건강하세요. 네, 안녕히 계세요.